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시즌3 3학기 2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들러 김지용입니다. 네. 자, 아들러 김지용 선생님, 그 일하는 병원은 어디입니까? 아, 네. 저는 잘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요. 동네라도 그럼 대충. 네, 그 광화문 쪽에 좀 있습니다. 광화문 어딘가에. 네. 그 이렇게 이름 치고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긴 나오죠. 네,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방송을 보시고 오시면은 아무래도 기대치가 조금 올라가 있어서 예, 그거에 제가 맞춰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예, 좀 종종 생기는 것 같아서. 맞아요. 방송을 보고 오는 분이 기대치가 높다는 건 자기가 방송을 되게 잘한다. 아니 그냥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방송에 나올 정도면 진료를 잘한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나한테 되게 친절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렇죠. 상담도 길게 자주 받기를 좀 기대하시는 맞아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같이 이제 공영방송이니까. 네. 자, 오늘 사연은요. 35살 여성이신 어른가면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에 내면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아이 엄마입니다. 힘들 때마다 정신요구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고 저도 사연을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었는데요. 이번에 도움이 필요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저의 고민은 가족과의 불화인데요. 이게 너무 오래 가다 보니 너무 지치고 힘이 듭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사랑받아 본 기억이 없고 엄마는 초등학생 같아서 사건 사고가 나면 제가 다 처리해야 합니다. 아빠와는 제가 중학생이 되면서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매일 욕을 하고 화를 내셨어요. 제게 3살 차이 나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몇 년 전에 아빠와 몸싸움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아빠와 몸싸움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나지 않는 사랑을 받았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유치원 시기부터 청소년기까지도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동네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왔다고 매를 맞기도 하고 3학년인가 4학년 때는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효자손으로 머리 전체에 혹이 날 정도로 맞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아빠가 먹고 싶은 거 사다 주라고 했더니 한숨을 쉬면서 저를 째려보며 나가던 뒷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제 위로 있는 오빠와 차별받으며 자라기도 했고요. 집안도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5학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처음 했습니다.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엄마하고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다정다감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생이 되고 오빠는 기숙사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부터 아빠와도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아빠는 밖에서는 세상 좋은 사람이고 서글서글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겐 아니었어요. 당시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주 작은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빠는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엄마가 불쌍하고 답답해서 엄마의 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 편을 들면서 아빠와 트러블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다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밥그릇에 얻어맞아 머리에서 피가 난 적도 있고 이유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방에서 발로 엄청 밟혔던 적도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까지 매일매일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소리, 아빠 발자국 소리, 현관문 여는 소리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아빠는 문을 열자마자 온갖 욕을 하고 화를 내셨거든요.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지고 싶어 친정에서 먼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살았습니다. 떨어져서 살다 보니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엄마가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해서 친정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잘못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손주들을 예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이고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저희 없을 때 아이들을 혼내고 때리기도 했더라고요. 그 소리를 남편이 문 앞에서 들었다고 하는데 저한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아이를 봐주고 하니 저희 엄마 아빠께 정말 잘해줍니다. 저는 싫다고 하는데도 먼저 챙기고 하는 모습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빠보다 먼저 결혼했는데요. 제가 결혼을 한 후로 다행히 큰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당시 미혼이었던 오빠와 저희 가족, 엄마와 아빠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다 오빠가 옛날에 아빠에게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언제 그랬냐며 자기는 잘못한 적이 없다면서 더 큰 소리를 내셨고, 그러다 오빠와 아빠가 몸싸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첫 싸움이었어요. 그 뒤로 서로 잘 이야기해서 풀었지만 오빠는 다시는 아빠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결혼한 후에 친정집에는 명절과 생신 때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빠한테 일어난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2년 전쯤에 저희 가족과 친정 가족들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옛날 이야기들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아빠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잘못한 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저와도 몸싸움이 일어났고 결국 제가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엄마 생신날에 밥을 다 먹고 간단하게 술을 마시다가 저희 남편이 잘 지내자, 우리 행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저도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잘 지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남편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제가 취해서 그런 거라며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빠는 계속 저에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얼마 전에 아빠가 한 일 때문에 힘들었고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했거든요. 엄마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엄마는 웃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식으로 그냥 웃어 넘기시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에 또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엄마한테 아무 말 하지 않고 더 이상 이야기도 안 될 것 같아 정리하고 집을 나서려는데 갑자기 아빠가 저한테 그렇게 기분이 나쁘면 쳐봐라 하면서 어깨를 밀치며 쳐보라고 반복하셨어요. 저는 말려들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또 몸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날 저는 아빠한테 아들, 딸 둘 다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잘 생각해보라고 다시는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앞으로 제게 아빠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좋아했던 오빠랑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튿날까지만 해도 제가 폐륜아이고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아빠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도 안 하는데 제가 사과를 하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남편한테 저는 앞으로 친정 식구를 볼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도 남편은 저희 집을 챙길 거라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도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정말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제적,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움을 주었는데요. 나와 내 아이들도 있는데 벌써부터 엄마 아빠를 챙겨야 하는 현실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챙김을 해드려야 하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인 건 아빠가 저에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딸아이가 보게 됐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계속 슬픈 일이 있었다고, 이제 할머니네는 못 가는 거냐고,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날 딸아이가 저를 안아주는데 제가 딸아이한테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직 저의 내면은 아이인데 어른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 아빠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 저도 화가 많이 늘기는 했고요.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약을 먹어야 하는 건지, 병원에 가는 게 겁이 나기도 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줄여서 쓰다 보니 정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하고 무거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긴 사연이었는데 이걸 이제 많은 이야기를 줄여서 쓰신 거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일들이 많으셨네요. 네. 이게 참 제가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어른 가면님은 내 친부모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너무 증오스러운 것 같아요. 애증인 것 같아요. 진짜 양가 감정이죠 이게. 네. 근데 이제 가정 폭력이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이 정도면은 그냥 안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도 중간에 그 엄마 아빠 집에서 떨어져 살았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성공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게 아이를 봐줄 다른 분이 없었던.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아이가 좀 크면 다시 떨어질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거 진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네. 아이가 좀 크면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빨리. 지금 빨리. 네, 최대한 빨리. 어떻게든 방법을 네. 찾아서. 근데 이제 맞벌이를 하시니까 네. 직장을 또 그만둘 수도 없으실 테고. 네. 뭐 이 베이비시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고. 네. 아마 뭐 현실적으로 쉽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고, 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과 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다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태세요. 네, 본인도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고, 아이도 지금 맞고 혼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일단은 무조건 분리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해결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불완전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계속 노출시켜 놓는 거는 절대로 안 돼요. 아이한테는 이게 되게 큰 트라우마거든요. 그렇죠. 애가 계속 슬픈 일이 있었다고 하고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할머니한테 못 가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분한테 그나마 제일 다행스러운 거는 남편이 참 훌륭하다. 네, 남편분이 너무너무 괜찮으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님한테 뭐 최선을 다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내가 왜 그랬을까 오히려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분께서는 이 정도 상황이면은 그 부모님을 정말로 막 더 돕고 싶다, 적극적으로 돕고 싶고 어떻게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쉽게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이 정도면 그냥 포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자연스러운 감정이잖아요. 분명히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든 좀 도와드리고 싶다. 내가 페류나인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라는 뭔가 좀 어색한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감정들이요. 저는 이게 좀 반동 형성으로 인한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동 형성이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내 무의식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부정적인 감정, 너무 화가 너무 화가 나고 차마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무의식적인 감정이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내가 부모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가진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반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진짜로 미운 내 마음속에서 좀 중화시키는 거죠. 내 어려움을. 아니야, 난 이런 것도 하고 있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반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무의식 레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좀 스스로는 파악하기 힘들고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아이까지 공격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화날 상황이에요. 이제 이거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날 상황인데 그 와중에서도 내가 페류나다, 어떻게든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그런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어른 가면님은 정말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더 이상 뭘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런 사연 보면 뭐 엄마가 좀 이상해서 아빠는 좀 괜찮은데 이렇거나 아니면 그 반대인데 지금 이 집은 두 분 다 이상한 것 같은데. 그쵸.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이제 여쭤보실 때가 있어요. 무슨 성격이 제일 이제 보기 힘드냐? 무슨 성격이 가장 어려운 사람 대하기 어려운 성격이냐? 뭐 경계성 인격이냐? 뭐 회피성 인격이냐? 이런 걸 많이 묻어보시는데 답은 사실 미성숙한 인격입니다. 네, 근데 이 두 분 다 어떻게 이렇게 미성숙하신지 모르겠거든요. 부모님 두 분 다. 네, 그래서 이분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엄마 아빠가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뭔가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그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거든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잘못했나? 근데 그냥 우리나라에는 전 세계에는 한 5% 정도의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사실 잘 없고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 부모님 두 분 다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어른 가면님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거네요. 지금 어른 가면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지 약을 먹어야 할지 이게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부모님인 것 같고 물론 네. 뭐 치료도 잘 안 되는 계열이긴 한데 이런 성격은 어쨌든 질문을 그걸 했어요. 이게 병원에 한번 가볼까요? 네. 이분이 만약에 병원에 간다. 네. 그러면은 정신과 의사가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이와 비슷한 히스토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요. 아까 JYP님 말하신 것처럼 가해자들은 안 오고 항상 피해자가 오는 게 저희 정신과죠. 근데 본인 마음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길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 몇십 년간 학대받으면서 살아오셨는데 마음속에 쌓인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그게 성격에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과거의 감정들을 환기하고 정리하는 과정도 상담을 통해서 가능할 거고요. 지금 본인께서 양가 감정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잘하는 건지 부모님에게 죄를 저지르는 건지 잘 이렇게 가늠이 안 서잖아요. 네. 그럴 때 이분의 건강한 자아, 그러니까 독립해야 된다는 쪽으로 확실하게 편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네. 뭐 저희 예전에 출연했던 그 윤대현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네. 우리 무조건 사연자 중심, 사연자 위주의 상담을 한다 그랬는데 당연히 진료실에서도 그런 일이 네. 벌어지겠죠. 네. 네. 뭐 약을 드시거나 이러는 거 이전에 하여튼 뭔가 이 어른 가면님을 좀 지지해주고 네. 네.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어른 가면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른 가면님한테 쌓여있던 그 캐캐묵은 상처랑 마음을 한 번은 어딘가에 다 풀어서 해소하시고 네. 가야 하시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신과 전문의를 한번 만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네. 닉네임도 어른 가면이고 사연의 처음과 끝이 다 저의 내면이 아이라는 점을 강조하셨는데요. 이게 성장할 수 없는 환경에 계셔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이게 벗어나야지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냥 하나였을 것 같은데 그냥 부모님이 날 예뻐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였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네, 그 사랑이 부족한 걸 지금 되게 좋은 남편분이 계시니까 남편분한테 많이 받으시고 부모님하고는 손절을 하시죠. 네. 시즌3 3학기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요구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원하는 닉네임과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사연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이고요.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